나자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또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사람이 또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today is 2024 June 12th Wednesday. 자, 오늘은 2024년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습할 내용은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자, 사지, 넉사자, 알지자 네 가지가 안다. 그런 네 개가 안다 이거. 네 개. 이게 뭐냐 도대체?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늘이 알고 천지, 하늘이 알고 그다음에 지지, 땅이 알고 그다음에 너여자. 이 여자는 삼수변에 계집 여자를 쓰면 너란 뜻입니다. 너가 알고 그 다음에 아지 또 내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요, 자 18사략에 보면요 18사략. 자, 이거 책 이름입니다. 18사략. 18사략에 이제 양진, 사람 이름이에요. 양진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아주 청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학자면서도 아주 청렴결백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양진이라는 사람이죠. 양진. 자, 18사략 양진전에 보면 나옵니다. 양진전. 양진전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사략이라는 건요, 원나라 시대, 원나라 알죠? 몽골. 자, 원나라 시대 때 그냥 한족 학자였던 증선지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자, 증선지라는 사람이 증선지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18사략은 내용이 역사서인데 아주 간략하게 잘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아주 어렵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 천자문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8사략을 배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이용입니다. 사실 어린이 용인데, 자, 어린이들이 이제 천자문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공부했다 그럽니다. 18사략을. 그래서 옛날 고대 역대 태고 쪽서부터 송나라 말 때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한문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18사략이라고 합니다. 자, 18사략에 보면요, 후한 시대에 후한 시대에 이제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학자였죠. 그 다음에 관리로서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관서지방의 공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서공자라는 그런 로 불렸다는니다. 관서지방의 공자다, 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공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공자 맹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관서공자로 불렸는데, 이분이 한때 동네 지역에 동네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동네 지역에 태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태수. 태수라고 해서 이제 이런 태수자입니다. 태수로 관직 이름이에요. 동네 지역에 태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창읍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창읍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 그 창읍에 있는 현령, 지금 우리가 원님이죠. 원님이 양진에게 금 10개를 꺼내면서, 자, 양진에게 뇌물로 준 거예요. 뇌물로 주면서 지금은 한밤중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줬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받으십시오 하니까, 왜? 그때 태수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태수는 그래도 높은 벼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혈령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원님, 그 당시 원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님이 금을 10개의 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한밤중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 받아 두십시오. 그러니까 그 양진이가 하늘이 알고 천지,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뇌물을 거절했다랍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있죠. 못 사는 나라들이 뇌물이 굉장히 횡행합니다.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무척 심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제 여러 제후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후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뭐냐면요, 그 중국에는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천자고, 그 다음에 제후라는 것은 각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을 다스리도록 땅을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너는 저기 뭐 지금으로 따면 경상북도를 다스려라, 경상남도를 다스려라, 뭐 충청도를 다스려라, 전라도를 다스려라 하면서 이런 여러 제후를 거기다 임명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거의 왕처럼 행세했던 것이 이제 이 제후들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제후국들의 흥망성쇠, 즉 흥하고 망하고 또 융성하고 쇠퇴하는 건 네 가지 요소가 사실은 네 가지 요소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어진 임금하고 어진 재상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 제후궁은 번성하고, 그다음에 용감한 장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망하려면 뇌물이 횡행하고 유언비어 같은 그런 것들이 횡행하면 나라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양지는요, 그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뇌물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못 사는 나라들 공무원들은요, 그 뇌물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뇌물이 횡행합니다. 가장 뇌물이 성행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뇌물을 안 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래요. 왜? 하도 다들 가난하게 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월급이 박하면 자기도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도 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되게 심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되게 왜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월급도 워낙 작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월급이 작고 그러니까 뇌물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뇌물에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생활이 진짜 근검절약하지 않으면요, 뇌물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이, 왜 이런 자본주의 사회나 그런 데서는요, 이게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뇌물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북한은 뇌물이 없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 뇌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밀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냥 돈만 집어주면 다 통과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 뇌물이 횡행하다. 왜? 그런 유혹을 받아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그래서 뇌물을 물리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교사들도 뭐 촌지 문제 때문에 막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이후로는 사실 촌지 문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선생님도 그 당시 교사였지만 IMF 이전하고 이후는 확 달라졌어요. IMF 이후로는 진짜 촌지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교직에서는요, 촌지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게 벌써 그 IMF 이후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선생님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촌지문화 있었습니다. 촌지문화도 있었고. 근데 왜 이게 교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작고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되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후진국일수록 이런 뇌물이 횡행하다. 아주 뇌물이 뭐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양진 같은 사람은 좀 사실은 이런 사람은 아주 이런 청렴결백한 사람들은 사실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 그렇지만 존경을 받죠. 예,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사치향락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왜? 사치향락을 즐기다 보면 결코 돈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네 개가 안다. 즉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안다 하는 그런 사지에 대해서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